지금도 워싱턴의 브리핑룸에선 하루 사이에 상반된 정책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신규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그리고 곧이어 시행 잠정 보류 논의 중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의 진실이 담겼다는 작은 USB. 지금부터 감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속내를 공개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케이브입니다. 46세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지금은 한 빅테크 기업의 전략혁신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섰죠. 20년간 똑같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아침 8시면 주차장이 거의 가득 찰 텐데 그날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싶어서 달력을 확인해봤는데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혹시 교통체증이 심해서 늦게 오는 건가 싶어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북적거리던 오픈 오피스가 한산했거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외국인 동료들의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책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인도에서 온 팀장이 없었고 중국 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던 인재들이었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저는 팀 리더인 마이클 톰슨을 찾아갔습니다. 마이클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1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마이클,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무슨 일인가요? 마이클의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원하게 대답해주던 사람인데 그날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아, 그거요? 대부분 본국으로 잠시 돌아갔어요. 가족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답변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인도 출신 동료가 갑자기 가족 일로 인도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중국 출신 동료는 작년에 결혼했는데 부인이 임신 중이라 해외여행은 생각도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한 동료의 책상 위에 서울행 항공권 예약 내역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우연히 몇몇 외국인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건가?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결국 우리는 이방인 취급이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이 회사가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한국 정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 거기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들의 목소리에서 배신감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의 꿈을 품고 와서 최선을 다해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 갑자기 전 직원 대상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인사팀장인 제니퍼 화이트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회사 전체 직원 중 미국 자국민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모두 해외에서 유학 오거나 스카웃된 외국인 인재들이죠. 저는 그 수치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외국인 동료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90%라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니퍼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핵심 기술 부서는 거의 95%가 외국인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기술의 뿌리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고 더 많은 분들이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더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총 47명의 핵심 인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43명이 외국인 직원이에요. 이런 속도로 계속 나간다면 3개월 내에 우리 회사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47명이라니.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폐의 문제였거든요. 더욱이 떠나는 사람들이 모두 핵심 인재라는 점이 문제였어요.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 단순히 노동력이 아닙니다. 2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 프로젝트 경험, 국제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어요. 한 동료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이 사람들을 붙잡을 방법은 없나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동료들의 표정이 참담했어요. 특히 외국인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화장실에서 인도 출신 동료 한 명과 마주쳤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애단 솔직히 말해서 이 나라가 우리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세금 내고 아이들 미국에서 키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우리는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존재였던 거네요. 목소리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아이 둘도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자랐고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도 여기보다 좋고 비자 걱정도 없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비, 주택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를 귀한 인재로 대접해주겠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재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백악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존 비자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신규 발급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집중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 세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세라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데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거든요. 당장은 괜찮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2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보니까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지도 많이 봐왔고요. 세라,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거라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내쫓은 인재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 세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어. 싱가포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날 밤 11시쯤 갑자기 뉴스 속보가 떴어요.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년마다 갱신이 아니라 일회성 지불로 충분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수수료 인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기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부 대변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 줏대 없는 발표를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전에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벽난로 옆에 놓인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지역 신문사 기자가 남기고 간 USB였습니다. 그 기자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며 저에게 건네줬었어요. USB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본 자, 진실을 알 것이다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벽난로 옆에 던져놨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을 겪고 나니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USB를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해봤는데 백악관이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이제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미정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안 왔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가, 아니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기술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섰는데도 주차장이 더욱 한산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반 정도는 채워져 있던 책상들이 이제는 3분의 1도 안 보였어요. 특히 개발팀 쪽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인사팀으로 달려갔어요. 제니퍼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급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니퍼가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에단, 어젯밤 사이에 추가로 23명이 더 사직서를 냈어요. 이제 총 70명이 넘어갔습니다. 70명이요? 네. 그것도 모두 핵심 인재들이에요. 머신러닝 팀 팀장, 클라우드 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 사람들 없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7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회사 전체 핵심 인력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에요. 한 명이 떠나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던 다른 팀원들도 불안해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니퍼가 보여준 리포트를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퇴사 예정자 명단에는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도 문제예요. 대부분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로 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 제안한 조건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정부요? 네. K-테크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별 비자, 세금 혜택, 주택 지원, 자녀 교육비까지 모든 걸 지원해준다고 해요. 거기다 연봉도 여기보다 20% 이상 높게 제한하고 있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 인재들을 빼가고 있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조건이 정말 매력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CEO인 로버트 존슨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총 73명의 핵심 인재가 퇴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체 R&D 인력의 27%에 해당해요.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면 2개월 내에 주요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인 인재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인 인재가 시장에 거의 없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학위를 가진 미국인 중에서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은 1년에 50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잃은 인재는 이미 70명을 넘어섰고요. 그럼 급여를 올려서라도 붙잡을 수는 없나요? 급여 문제가 아닙니다. 비자 불안정성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버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핵심 기술, 노하우, 프로세스를 모두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5년간 개발한 AI 알고리즘의 핵심 개발자 4명이 모두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영웅 대접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보다 더 좋은 연구 환경까지 제공한다고 하고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이 후보지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한국 정부에서 보낸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K-테크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 특별 초청장.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연봉 30% 인상, 5년간 세금 면제, 서울 강남 지역 고급 주택 무상 제공,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그리고 한국 영주권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제 이름과 경력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는 점이에요. 한국 정부가 우리 회사 임원진을 모두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스카웃 제안을 보낸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제안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외국인 동료들은 이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단, 솔직히 말해서 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요. 한 동료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기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를 국빈급으로 대접해준다고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뻔하지 않나요? 다른 동료도 맞장구 쳤어요. 저도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봤는데 아이들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면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백악관에서 또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번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100배 인상도 모자라서 아예 발급 자체를 중단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뉴스를 보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외국인 동료들은 이제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한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다니.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술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 대부분이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 없이는 혁신을 지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나라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한국 정부의 제안서도 보여줬고요. 와, 이 조건이면 정말 솔깃하네요.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주택도 제공해준다고 하고. 세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에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20년간 이 나라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해봤는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미국 빅테크 인재 1000명 유치 계획 발표.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나갔어요. 한국 정부는 오늘 K-테크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향후 2년간 미국 실리콘밸리 핵심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생활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 인재들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벽난로 옆에 놓인 USB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던 그 USB 말이에요. 오늘 같은 상황을 겪고 나니 더욱 궁금해졌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 주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차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아침 8시에는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그날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개발팀 전체가 거의 비어 있었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100명 넘게 북적거리던 층이 이제는 20명 남짓한 사람들만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급히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니퍼가 단상에 올라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추가로 45명이 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총 118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18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모두 핵심 보직에 있던 인재들이라는 점입니다. 머신러닝 팀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팀 80%, 보안팀 90%가 사라졌어요.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7개 중 13개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한 동료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나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미국 내에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비자 정책 때문에 해외 인재 영입도 막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차원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 축소나 구조 조정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동료들의 표정이 암울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회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백악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어요.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이번 비자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그럼 기술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미국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정부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5년. 지금 당장 필요한 인재를 5년 후에 만들어낸다고요. 그 사이에 중국이나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갈지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주 수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경쟁사인 테크글로벌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정책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크글로벌은 우리보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나스닥에 상장된 제법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사가 미국을 떠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테크글로벌의 주가가 이전 발표 후 오히려 15%나 올랐다는 점이에요. 투자자들이 해외 이전을 긍정적으로 본 거였죠. 싱가포르 정부에서 10년간 법인세 면제와 연구개발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비자 문제 없이 전 세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한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분석했어요.
테크글로벌의 이전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K-테크 밸리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였어요. 한국 정부는 오늘 판교와 분당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0조 원을 투입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화면에 나온 조감도를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실리콘밸리보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주하는 기술 기업들에게는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0년간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200% 지원,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는 영주권 취득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 세라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야. 교육시설도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고. 국제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걸 한 곳에 모아놓겠다는 거야. 그럼 정말 실리콘밸리 같은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실리콘밸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 주 금요일에는 우리 회사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대기업 그룹에서 우리 회사 전체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CEO 로버트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우리 회사를 1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정식 제안을 해왔습니다. 180억 달러라는 금액에 모든 임원들이 놀랐어요. 우리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보다 30%나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현재 임직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미국 법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국에도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해요. 한 임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 회사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운영은 기존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장했어요. 다만 한국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팔려간다는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이사회에서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회사가 문 닫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럴 바에는 한국 회사가 되더라도 살아남는 게 낫죠.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더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한국에 연구소가 생기면 우리도 가서 일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말에 더욱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연합해서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의 비자 정책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시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서한에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에서 총 3,000명 이상의 핵심 인재가 퇴사했습니다. 이는 전체 기술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급속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정부 대변인의 이런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주 일요일 저녁, 벽난로 옆에 놓인 USB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던 그 USB 말이에요. 이제 정말 궁금해져서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USB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와 문서 파일 여러 개가 들어있었어요. 동영상을 재생해보니 조지아주의 한 구치소 앞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3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좁은 감방에 갇혀 있었어요. 모두 기술자나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절규하듯 말했어요. 갑자기 이민청에서 와서 우리를 체포했어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요. 문서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미국 기업에서 일하던 합법적인 체류자들이었는데
갑자기 국가 보안상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구금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을 다루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의 한국인 전문가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았어요. USB에 들어있던 마지막 문서를 읽고 나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정부 내부 문서로 보이는 그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에 맞서 우리도 한국의 핵심 기술 인재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는 만큼 이 분야 한국 전문가들의 기술을 흡수해야 함. 이들을 구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부가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해서 기술을 빼내려고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였거든요.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미국 영주권과 높은 급여를 제한하되 한국 기업의 기밀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것. 필요시 가족들의 비자 상태를 이용해 압박할 수 있음. 이들이 거부할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기해서 출국을 지연시킬 것.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려고 하다니 정말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니요. 마지막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 인재들을 빼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기술을 가져와야 한다. 이는 정당한 보복 조치다. 특히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우선 표적으로 삼을 것. 이들의 기술 정보를 확보하면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다니. 이보다 모순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미국은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혁신은 개방성에서 나오는 건데 문을 닫고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려고 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동료들이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주말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터진 거였어요. 에단, 이거 봤어요? 한 동료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해요. 신규 비자 수수료에 대해서 잠정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동료들이 몇 명 보였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주말 동안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터진 거였어요. 에단, 이거 봤어요? 한 동료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또 입장을 바꿨다고 해요. 신규 비자 수수료 인상을 잠정 보류한다는 발표를 했대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몇 번째 입장 변화인지 세기도 어려웠거든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문이에요. 기존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재심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엔 기존 비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존 비자 소지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울했어요. 특히 외국인 동료들은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또 정책이 바뀔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중에 인사팀에서 전사 공지가 내려왔어요.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추가 심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직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지를 보고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누가 대상자인지 심사 기준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모든 외국인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에단, 솔직히 말해서 이제 미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제는 A라고 했다가 오늘은 B라고 하고 내일은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동료도 맞장구 쳤어요. 가족들도 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 주택 문제, 모든 게 불안하다 보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 관계자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 말이 언론에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발언을 듣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국제적인 반응도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 나라 정부에서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국제 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K-테크 글로벌 허브 프로젝트를 더욱 구체화해서 발표한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미국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나갔어요.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 장기적 비전 제시, 가족 전체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한국의 계획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인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 전체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정한 정책은 최소 10년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 세라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맞아. 미국이 매일 정책을 바꾸는 동안 한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 주 중반에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해외 협력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었어요. 외국인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대폭 줄었고 국제 컨퍼런스 참가도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에단,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술 개발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렇게 벽을 쌓으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빈도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에서는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판교 테크밸리에서 새로운 AI 칩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성능이 우리가 개발 중인 것보다 30% 이상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열려온 글로벌 테크 서밋이 취소된 거였습니다. 참가 예정이었던 해외 연사들 대부분이 비자 문제나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의 발표를 듣고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이 행사는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상징적인 자리였거든요. 대신 한국 서울에서 같은 시기에 아시아 퍼시픽 이노베이션 서밋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실리콘밸리 행사 참가 예정이었던 연사들 대부분이 서울로 가기로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글로벌 기술 업계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단,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뉴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응.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세라,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탤런트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호주 역시 기술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놓치고 있는 인재들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인재들이 꿈꾸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번 떠난 인재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특히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미국이 정말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을지.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재편의 중심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사무실 전체를 감돌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의 한 호텔 로비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 관계자들과 긴급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분이 우리 회사 대표로 참석한 존 밀러 이사예요. 제니퍼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존 밀러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정부 관계 담당 이사였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어요. 정부 측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무부 차관이 참석했고, 기업 측에서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격론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존 밀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쯤 회의가 끝나고 존 밀러가 급히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존 밀러는 30년 넘게 워싱턴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5년 내에 미국인 인재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5년이요? 로버트 CEO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단기적 어려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답하더군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정부가 기업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상무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인재를 빼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그들의 기술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외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저는 USB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어요. 정부가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해서 기술을 빼내려고 했던 그 문서 말이에요. 혹시 그런 일들이 더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가 기술 안보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특히 외국인 동료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위험 인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에단,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 동료가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마치 스파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어젯밤에 FBI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부가 정말로 외국인 기술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 주 수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인 연구원 한 명이 공항에서 출국을 거부당한 거였습니다. 김 박사는 우리 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반도체 설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었죠. 가족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막힌 거였어요. 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요. 이 소식이 퍼지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김 박사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었거든요. 미국 법을 철저히 지키고 회사 규정도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김 박사가 문제라면 우리 중에 누가 안전하겠어요? 다른 외국인 동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어요. 김 박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부터 총 12명의 직원이 출국을 시도했는데 그중 8명이 거부당했어요. 인사팀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모두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한국, 중국,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한 동료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출국이 거부된 사람들이 모두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AI 칩 개발 프로젝트, 자율주행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연구, 모두 최첨단 기술들이네요. 저는 이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외국인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붙잡아두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강력한 항의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출국 금지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측에 즉시 이런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미국 국무부에서 반박 성명을 냈어요.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두 나라 정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긴급 귀국 권고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따라서 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 항공편을 운항하고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우리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한국 영사관에서 일제히 연락이 왔어요. 귀국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고민이 돼요. 한국인 동료 한 명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기서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제안하는 조건도 정말 좋아요. 포항공대에 새로 만드는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고 해요. 연봉도 지금보다 40% 높고 연구비도 무제한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럼 정말 가실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족들과 상의해보니 모두 찬성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애단,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뉴스 보니까 거의 외교 갈등 수준까지 가고 있던데요. 응. 이제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도 안전할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답변하기 어려웠어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세라,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주말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귀국 권고령을 내렸다는 거였어요. 일본과 독일도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떠나고 있어요. 한 뉴스 해설위원이 분석했어요.
이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넘어서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15%나 폭락했고, 특히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요. 반면 한국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재들이 가져올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벽난로 옆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였어요. 20년 전 제가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인재들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상징이었고 여기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정부는 외국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혁신보다는 보안이 우선시되고 개방보다는 폐쇄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욱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문을 활짝 열고 인재를 환영하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정말 미국이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색 SUV 2대가 회사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니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물었어요. 아, 에단. 정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사람들이요? 네. FBI 같아 보여요. 몇몇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USB에서 본 그 문서들이 떠올랐거든요. 정부가 정말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건가요? 오전 10시쯤 제니퍼가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방수사기관에서 일상적인 보안 점검 차 방문했습니다. 개별 면담 요청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보안 점검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게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면담을 받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던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로 외국인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업무 외적으로도 만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회사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해외 출장 경험, 국제 컨퍼런스 참가 이력 같은 것들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질문들은 명백히 외국인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거든요. 가장 기분 나빴던 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마치 우리 동료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외국인 직원들이 직접 면담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김 박사가 면담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에단,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김 박사가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해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회사 기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김 박사를 이렇게 의심한다니 정말 말이 안 되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중첩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내내 이런 면담이 계속되었어요. 외국인 직원들이 하나씩 불려가서 2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모두 지쳐 있었고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한 인도 출신 동료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15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정말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조사단이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분위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동료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모든 사람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니 비슷한 일들이 다른 회사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에 대한 연방수사기관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구글 CEO는 성명을 통해 이런 조사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건 국제적인 반응이었어요. 여러 나라 정부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정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사는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캐나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 내 일본인 과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하나가 갑자기 중단된 거였습니다. 국가안보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로버트 CEO가 긴급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차세대 AI 칩 개발 프로젝트가 일시 중단되었어요. 정부에서 기술 유출 위험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이었어요. 3년 동안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해온 기술이었거든요. 중단 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최소 6개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6개월. 이 정도면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기술 개발에서 6개월 지연은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걸 의미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외국인 직원들이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가 계속 설명했어요. 보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은 사실상 격리 상태가 됩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두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출신 과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귀국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어요. 특별 전세기를 운항해서 귀국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시는 분들께는 기존 연봉의 200%를 보장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우리 회사의 싱가포르 출신 직원들에게 일제히 연락이 왔어요. 싱가포르 영사관에서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캐나다와 호주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서 억압받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캐나다의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도 글로벌 탤런트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미국에서 떠나는 과학자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말 가실 건가요? 저는 싱가포르 출신 동료에게 물었어요. 에단,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동료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스파이 취급을 받는군요.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를 귀중한 인재로 대접해준다고 해요. 여기서는 범죄자 취급하는데 거기서는 국가의 보물이라고 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외국인 과학자들이 집단으로 각자 본국이나 제3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특별 전세기 2대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행 특별편도 3대가 운항되고 있어요. 호주로 가는 전세기도 내일 도착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짐을 싸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과학자는 더 이상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는 우리 회사에도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핵심 부서 하나가 통째로 해체된 거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연구팀을 일시 해체합니다. 로버트가 발표했어요. 팀원 15명 중 12명이 퇴사하기로 했고, 나머지 3명도 보안 검토 대상이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명 중 12명. 거의 전체 팀이 사라진 거였어요. 이 팀은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였는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라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에단, 이제 정말 우리도 다른 곳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야? 캐나다에서 당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던데요. 조건도 정말 좋다고 하고요. 아내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캐나다의 한 기술 기업에서 제게 정식 제안을 보낸 거였습니다. 연봉 40% 인상, 토론토 시내 주택 제공, 아이들 교육비 전액 지원, 그리고 영주권 보장.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세라, 이건, 에단, 우리도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이 나라가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떠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상징적인 소식이 나와 있었어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떠나는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위해 특별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의 첨단 연구 시설들이 나왔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전 세계가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많은 인재들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주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차장이 거의 텅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동료들이 마지막 짐을 싸고 떠났던 거예요. 사무실 곳곳에 빈 책상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팀 사진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폐허가 된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 이거 봐야 해요. 한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긴급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대탈출 본격화. 주요 기업들 운영 차질.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지난 주말 동안에만 총 1,500명 이상의 외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글에서만 200명, 애플에서 150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80명이 퇴사했다고 해요. 우리 회사는 어떤가요? 우리도 85명이 떠났어요. 전체 직원의 거의 40%예요. 40%. 이 숫자를 듣고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거였거든요. 오전 중에 더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보고되었어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머신러닝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는 팀원 10명 중 8명이 떠나서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핵심 개발자들이 모두 캐나다로 갔다고 해요. 자율주행 알고리즘 팀은 팀장까지 싱가포르로 떠나서 팀 자체가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몇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남은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기존 제품 유지 보수만 해도 버거울 정도예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출국 제한 대상을 확대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국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출국을 일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남아있던 외국인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잖아요.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까지 박탈한다는 건가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이런 조치는 명백히 인권 침해였거든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어요. 출국 제한 대상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거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로보틱스. 목록을 보니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외국인 직원들 대부분이 해당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국제적인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유럽연합이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요청은 미국 정부의 출국 제한 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 수요일에는 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50개사가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출국 제한 조치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서를 읽어보니 정말 강경한 어조였어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혁신은 자유로운 인재 이동에서 나옵니다. 문을 닫고 사람들을 가두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즉시 이런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기업들의 단기적 이익보다 국가의 장기적 안보가 우선입니다.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 주 금요일에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정부를 비판한 거였습니다. 이 나라가 미쳤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짧은 글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어요.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길 것이다.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외국인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머스크의 발언 이후 다른 기업 CEO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기업들이 국가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제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가 본사를 아예 해외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테크이노베이션이 본사를 토론토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테크이노베이션은 나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이었어요. 그런 회사가 미국을 떠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전 비용만 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CEO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10년간 법인세 면제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전 발표 후 테크이노베이션의 주가가 20%나 올랐거든요. 투자자들이 해외 이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해외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단,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세라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2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세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더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런 나라에서 키우고 싶나?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정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에단, 우리가 떠나면 그건 미국에 대한 포기가 아닐까요?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내의 말도 맞았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세라, 나도 이 나라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내가 사랑했던 미국이 아니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전 세계 인재들이 꿈꾸는 나라. 그런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상징적인 보도가 나와 있었어요. 자유의 여신상 관광객 급감. 더 이상 환영의 상징이 아니다. 지난 한 달간 자유의 여신상을 찾은 관광객이 70% 감소했습니다. 한 관광객은 이제 이 동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한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었던 그 동상이 이제는 외면받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텅 빈 자유의 여신상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을 그곳이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어요. 정말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나라가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슬픈 건 이런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이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였어요. 한 번 떠난 인재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이 정말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게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을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난 주말 동안 밤새 고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실리콘밸리를 내려다봤어요. 새벽 6시의 고요한 거리였지만 뭔가 이상한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불빛이 가득했을 빌딩들이 여기저기 어둡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20년 동안 제가 지켜본 이 도시가 천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8시쯤 의회 로비에서 기자들이 몰린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욕주 출신 톰 수오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E3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수오지 의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E3 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전문직만을 위한 특별 비자입니다. 2004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당시 별도 입법을 통해 연간 15,000개의 쿼터를 마련했지만 매년 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호주에만 주어진 특별 비자를 한국에도 확대하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 비자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처우입니다. 수오지 의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 중 하나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작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통과되지 못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심각한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어요. 초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동료들과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주 출신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다른 법안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영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 법안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 비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법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앵커가 덧붙였어요.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를 주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쿼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 해외 지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해외 채용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비자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면 우수 인재들은 중국이나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사람들을 그들이 데려갈 겁니다. 화면 속 인도 출신 동료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만약 수오지 의원이나 영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한국 인재들이 더 쉽게 미국에 올 수 있게 되니까요. 오후에 본사 경영진 회의가 있었어요.
CEO가 차트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2년 뒤 신규 인재 유입이 이대로 멈추면 우리는 중국 기업에게 시장 1위를 빼앗길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차트를 바라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미국의 혁신 엔진이 천천히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한국 관련 비자법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CEO가 계속 설명했어요. 수오지 의원의 E3 확대 법안이나 영김 의원의 한국 동반자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이동했어요. 의원들을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수오지 의원의 보좌관을 먼저 만났어요.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계세요. 보좌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인가요? 일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외국인 비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영김 의원이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자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영김 의원의 법안도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영김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영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영김 의원이 직접 저를 만나서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게 2012년인데 아직도 한국만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불공정한 일이죠. 제가 2013년부터 이 법안을 계속 발의해왔지만 매번 정치적 이유로 막혀왔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정말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정치적 계산보다 현실적 필요가 더 큰 상황이에요. 오후에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혁신은 더 이상 미국에서 탄생하지 않을 겁니다. 수오지 의원의 E3 확대 법안과 영김 의원의 한국 동반자 법안은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눈가가 젖었어요. 20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한국과의 협력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늦게 홀로 앉아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이 너희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묘한 감사함까지.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하려고 노력해왔어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의회에서 비자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도 결국 미국의 정치적 한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중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수오지 의원과 영김 의원의 법안 모두 한미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재 부족 문제 해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자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국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 회사도 해외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서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EO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한국 관련 비자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한국.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10년 넘게 미국과 함께하려고 노력해온 나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나라.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에단,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어요.
10년 넘게 계속 노력해왔다니 정말 끈기가 대단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문을 닫아도 계속 두드리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정말 오랫동안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나라였구나. 세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우리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응. 10년 넘게 꾸준히 같은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우리는 정치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는데 말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말 의미심장한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 실리콘밸리가 나왔어요.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일하는 빌딩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실리콘밸리의 고요한 야경을 비췄어요. 한때 세계 혁신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화면 끝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혁신은 국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미국이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미래는 떠난다. 저는 이 자막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랑, 실망, 분노,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대한 감사함까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혁신과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10년 넘게 보여준 꾸준함과 진정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10년 넘게 그 문을 열고 기다려왔어요.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꿈에도 국경이 없고요. 미국이 그 사실을 잊었다면 이제 한국이 그 꿈을 함께 이어갈 차례인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환영해준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단 맥케이브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2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일해온 한 미국인이 겪은 현실. 정말 생각해 볼 일이 많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10년 넘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톰 수오즈 의원과 영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죠. 인재에게도 국경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누가 그들의 꿈을 함께 키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에단 같은 분들이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의 이주가 아닙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에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